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국대 철학가 심지원입니다. 오늘 인문도시 사업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성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의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에 앞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몇 가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고, 저의 살펴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스마트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교육도 있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고요. 재작년에 외국에 갔을 때는 스마트 워터, 뭐 스마트 물에 대한 이야기도, 그 제품들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시가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똑똑한 도시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면, 그 기술들이 도시에서, 기술을 어떻게 도시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용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자제품도 선전할 때 보면 인공지능과 연관됐다고 많이 선전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바둑 기사 보시면 신진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바둑을 엄청 잘 두니까 뭐 신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어, 칭찬을 받으셨다면, 오늘날에는 뭐 인공지능처럼 잘 두신다 그래가지고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거리감도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누군가가 똑똑하면 무슨 박사 같다거나, 그리고 이게 너무 나이가 들통날 것 같은데 무슨 아인슈타인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인간 따위를 그런 훌륭함 아니면 탁월함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어떤 기계를 훌륭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를 보자면 많이 수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1타 강사분들의 선전을 봤는데, 보통 이제 1타 강사들 이렇게 분들을 선전하는 걸 보면 그 밑에 그분들의 어떤 경력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지하철에서는 그 1타 강사분들의 수입이 몇 위를 차지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훌륭함이 이제는 수치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뭐 옛날부터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순위라는 것이 1등, 2등, 3등 이런 것들이 행복과는 상관없다 뭐 이런 영화도 저희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수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청률도 그렇고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가,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수치화와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청률이 높거나 관객이 많이 들으면 좋은 영화처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치화되는
현실화가 되는 것은 오늘날 또 디지털 사회다 보니까 훨씬 그런 것들이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하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노이로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이 기능이 어느 정도 훌륭한지는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홍보하러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런 감정을 수치화하는 것들의 그 기술 발전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그 감정,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것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맛집에 가시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자동적으로 이 기계가 나의 감정의 수치를 읽어서 그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저절로 녹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유치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감정조차, 우리가 느끼는 감정조차 이렇게 수치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수치화되다 보면 아주 쉽게 상품화되는 경향이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클래스 셀링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그거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것이요. 이제 클래스 셀링은 말 그대로 수업을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 셀링을 만드신 분들이 정의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이제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교수와 기업이 이제 공동으로 학생들을 같이 지도하고, 그 수업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학생들의 기부 형태로 기업에 판매하는 그런 주문식 판매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수업이 다양화되는 것, 수업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는 것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좀 쓸데없는 것들, 효용성이 없는 지식들을 배움으로써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제 수업을 그런 어떤 문제 풀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본다면, 그래서 그것을 어떤 판매의 가치의 틀 속에 수업을 넣는다면 그것이 갖고 올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업이라는 것도 이제는 판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통은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어떤 소비자로서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품의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상품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품화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뭐 그 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드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요즘에는 뭐 귤을 먹어야지, 뭐 두부를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지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타민C를 섭취해야 돼. 뭐 오늘 뭐 고기 먹으러 가자라는 말 대신에 단백질 섭취하러 가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이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는 단백질 섭취만을 위한 그런 기능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친구랑 같이 가서 먹는 재미도 있고, 그 맛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기도 하는데, 그런 음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 음식과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비타민이나 단백질이라는 어떤 요소로 이렇게 축소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 음식들에 관련해서 건강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그 영양소의 일부로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는 뭐 우리가 태어나서 보통은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죠. 죽을 때도 우리는 병원에서 지금 많이 죽고, 근데 사실 과거에는 집에서 태어나는 게 일반적이었고 집에서 죽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병원에서 우리의 삶과 그 태어남과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병원에서 가장 큰 수익은 장례식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어쨌든 그 기존에는 의료와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 병원과 안 친했던 것들이 이제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고, 자살 같은 것도 병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감정 이런 것도 한때는 여성이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은 잘못되었다, 병의 일종이다라고 본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늙음, 나이듦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그 삶의 그 주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그것을 이제 질병과 연관시켜서 늙어감이 병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의료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이 의료화 안에서 논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보여지는 몇몇 특징들이고요. 제가 본 몇몇 특징들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저는 이제 의료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